자, 수업하도록 합시다. 제5절 가서 과세표준과 매출세까지 정리합시다. 부가가치세법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는 대충 그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한 문제가 2008년도 세무사 2차 기출 문제인데요. 3번 지문은 특히나 유의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1, 2번은 사실상 현재 출제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제가 볼 때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에 대해서 가는데 특히 이제 336페이지에 1번 문제는 3번 중심으로 정리를 하세요. 1번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 가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항상 뭐가 돼요? 해당 과세 기간을 가지고 잡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기간과세 국세입니다. 오케이? 근데 저 과세 기간을 잡지 않으면 과세표준의 산정이 의미가 없게 돼요. 또 하나 이제 매출세액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를 검토하셔야 돼?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뭐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일부 강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헛소리 삑삑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부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부가세법에 이제 시험에 기출되는 문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 문제는 작년에 나왔든 안 나왔든 다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래요. 자, 문제 1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물음 1을 가서 정리하시죠. 과세표준에 대한 부분에서 꼭 이 부분도 이제 체크를 좀 해놓고 가시라. 역시 정리를 좀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그죠? 자, 문제 1번 가서 물음 1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물음 1을 가서 한번 천천히 보시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외화로 이제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을 해서 또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그죠? 금전으로 그죠? 대가를 받은 경우에 받은 경우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로 받은 경우 원화로 그죠? 수령한 경우 혹시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외화로 수령한 경우에 역시 그죠? 수령 시에 뭐예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원화로 수령한 경우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역시 받은 역시 뭐가 됩니까? 모든 대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죠? 일반적인 대가는 물론이고 그죠? 할부 수수료라든가 역시 수수료라든가 또 그죠?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된 것이 자 뭐 받은 모든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글을 쓰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외화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공급 시기 언제 전에 이제 수령한 경우하고요. 그죠? 공급 시기 이후에 시기 그죠? 이후에 수령한 경우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정리하면 되겠죠. 공급 시기 전 수령을 하고 환가를 했다는 겁니다. 역시 수령하고 뭐 했어요? 그죠? 수령 후 그죠? 수령하고 나서 그죠? 환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공급 시기 이후에 수령을 했다면 그지 공급 시기에 뭐를 역시 시기의 뭐를 기준 환율 등을 뭐 혹시 적용하여 뭐한 금액이다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요. 금전 외의 역시 대가를 마한 경우 그죠? 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경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때는 대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죠? 자, 항상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자기가 공급한 뭐가 된다. 그죠? 재화나 또는 그죠? 용역의 역시 자 뭐가 된다. 시가가 된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자기가 공급한이라는 말이야. 공급받은이 절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 또 재환환경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물음이 돼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야 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글 쓰면 반 페이지가 훨씬 더 넘어갑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죠. 그죠? 그러면 거래 유형별 과세 표준은 뭐 말로 할 수가 없이 많아요. 그죠? 첫 번째 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부분,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부분 뭐 정리하시고 증증균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게 많아서 다 쓴다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유형별 과세 표준에서 일반적인 경우 정도 여러분이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죠? 자, 현금 판매라든가, 그치?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외상 판매라든가,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현금 판매는 아니죠. 대가를 받았으니까 외상 판매라든가, 그치? 외상 판매라든가 뭐가 됐어요. 그죠? 자, 할부 판매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죠? 받기로 한, 그치? 자, 뭐가 됩니까? 그치? 재화용액, 자기가 공판 재화용액의 그치? 공가액의 합계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죠?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나요? 중간지급 조건부, 그죠? 중간지급 조건부 또 뭐 있어? 그치? 완성도 기준 조건부 이런 것들은 이제 쓰시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세요.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다. 뭐 사용수익 기부자산, 그치?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 그죠? 등등등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가 돼요? 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비를 해서, 그치? 체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물음 2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할 내용을 냈는데 물음 2에서는 너무도 간단하죠. 자, 뭐가 있어요?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공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라.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제가 웃는 이유가 있죠. 이거는 1차 시험에 나와야죠. 그죠? 부가세 어디에? 과세 표준에, 그치?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그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같은 뭐에는, 그지? 경우에는, 그치? 자, 뭐 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과세 표준에 뭐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치?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셔야 돼요. 여기 이제 들어갈 건 뭐 있나? 첫 번째, 당연히 이제 부가가치세는 제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 있어요? 매출 할인, 그치? 또 뭐 있어? 애누리, 그치? 뭐 등등등, 그치?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또, 그죠? 재화의 공과 관계없는 재화 또는 용역의, 그죠? 용역의 뭐, 공급과 무관한 뭐가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공공보조금이 존재하겠죠? 또 하나 뭐 연체이자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앞으로 출제가 될 때는 이것들을 정제해서 한 5가지 정도 쓰라. 이렇게 이제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정리할 내용이 뭐 있어요? 부가세, 그죠? 과세 표준에서, 그치? 공제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 있나? 그치? 대손금액이 존재하죠? 그죠? 대손금액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그치? 하자 보증금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치?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또 하나 뭐예요? 그죠? 자, 그치? 사업자가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뭐가 있어요? 그죠? 판매, 장려금 등이 있다. 이 정도 뭐 정비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내용이겠지. 오히려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물음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음 3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가세 과세 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부당하게, 그죠? 그죠? 자마한 경우 낮은 대가를, 그치? 자마한 경우, 그죠? 받은 경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그죠? 그치? 대가를 뭐한 경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이제 공급한 경우하고, 그죠?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역시 자 뭐한 경우에요? 그죠? 자 이거는 부당하게 대가를 낮게 받은 경우니까, 역시 자 부당하게, 그죠? 대가를 그지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니까 저가 공급이 되는 것이야. 그럼 특수관계인은 뭐 했답니까? 공급을 했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자기가 역시 자기가 뭐, 그죠? 공급한 뭐가 돼요? 그죠? 재화나 재화의 역시 이제 재화인 경우가 또 나눠야 되겠네. 역시 재화의 시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첫 번째 재화의 공급의 경우하고 또 용역의 공급의 경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재화의 공급의 경우는 첫 번째, 그죠? 특수 관계인에게 뭐한 경우 공급한 경우, 또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뭐한 경우 공급한 경우,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특수관계인에게 역시 자 뭐예요? 그죠? 자 이렇게 재화를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죠. 그죠? 자기가, 그죠? 자기가 뭐한 공급한 뭐가 된다? 재화의 시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치? 받은 대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용역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뭐가 됐어요? 특수관계인에게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에게 뭐 했어요? 저가 공급이에요.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될까요? 그죠?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수업하면서 계속 필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시험 문제 푼다고 생각하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급한 뭐가 된다? 용역의, 그죠? 자, 뭐가 된다? 시가가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돼? 그죠? 당연히 받은 대가가 되는 것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에서 역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지?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뭐어?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무상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다시 두 개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음 3은 꼭 체크하고 가세요. 이 부분은 결국은 부가세법상 부당예산 부인을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분,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한 경우와 공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그죠?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존재하죠. 자, 원칙은 뭐가 됩니까? 역시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뭐 그죠?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안고 가셔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누구에게 역시 특수관계인에게 역시 자 뭐 했다는 것이야. 그죠? 사업용 부동산, 그죠? 사업용 부동산 뭘 했다면, 그죠? 자 임대 용역을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임대 용역을 뭘 했어요?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된다? 자기가 공급한 역시 공급한 뭐가 된다? 용역의 시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문제 중에 1번, 2번, 혹시 1번 물음 1에서 1, 2에 대한 내용, 혹시 금전으로 대가받은 경우, 금전 외에 대가받은 경우,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되고, 물음 3은 혹시 왜 중요하냐면, 그죠? 부가세법상 특수관계인이 개입되게 되면 부가세법의 부당예산 혹시 부인 규정이 작동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꼭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2차 시험 때도 뭐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비를 이렇게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으로 가서 정비를 할 거예요. 실제 시험은 부가세법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쪽에서 출제를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꼭 해가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어디 갈 거냐면, 그죠? 자, 제6절의 부가세,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 갑시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까지 다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출제 문제도 그렇거든. 그치?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가서 제6절로 한번 가봅시다. 제6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입세액과 그죠? 납부세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좀 할 거예요. 혹시 자, 이때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혹시 자,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출제가 많이 됩니다. 혹시 매입세액 공제 혹시 요건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했어야 됩니다. 그치? 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계상이 완벽하게 기재가 됐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입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됐어야 됩니다. 그때 자기의 사업이라는 말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가.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도 공제가 된다는가. 언제 공제가 되는 것이다. 혹시 매입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꼭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여러분이 머리로 알아서 계산 문제를 푸는 거하고 이론을 정비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 뭐 있어? 자,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셔야 돼.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 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서 한 5-6가지가 존재하죠. 첫 번째, 세금계산서 불성실. 두 번째, 매입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혹시 또 세 번째 뭐 있어요? 그죠? 업무무관 매입세액. 혹시 또 네 번째 뭐 있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다섯 번째, 면세 관련 매입세액. 여섯 번째, 토지 관련 매입세액. 또 그죠? 일곱 번째, 등록 신청 전 매입세.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도 잘 정비를 하셔야 돼. 그리고 항상 이 매입세액 공제는 이론적 기초가 뭐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사실을 같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글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라. 그리고 이때 이제 납부세액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뭐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도 발행 뭐에 대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기타 이제 공제 매입세액 중에서, 의제 매입세액 부분을 꼭 같이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6절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로 가서 여러분하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 한번 가시죠. 그죠? 물음 읽어봅시다. 부가세, 과세 방법 및 매입세 공제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물음 1이 나와 있네요. 자, 부가세, 과세 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고, 공제법에는 전단계 세액공제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당연히 부가세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죠. 전단계 세액공제법과 전단계 거래공제법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전단계, 그죠? 자, 거래공제법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중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럼 저희는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리할 건 뭐다?
의입니다. 의예요. 그죠? 그럼 자, 이때 키워드가 되는 건 뭐야? 전 단계 세액이야.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건 뭐야? 전 단계 거래액이야. 모든 그시 독자적인 그시 국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전부 다 저런 말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오케이? 그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그죠? 자,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 역시 자, 어느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그죠? 누구에게 역시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자에게 역시 그죠? 자, 뭐가 된 거래 징수당한 거래 징수된 역시 자, 뭐가 됩니까? 세금 계산서상 역시 자, 뭐에 한해서 그죠? 매입세액에 한해서 그죠? 한해 뭐 하는 것이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야. 전 단계에서 뭐 거래 징수된 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에 한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 단계 거래공제법 뭐예요? 그죠? 자, 매입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그죠? 매입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그죠? 자, 뭐가 아니고 세금이 한상 매입세액이 아니고 그죠? 자, 뭐 그죠? 전 단계에서 그죠?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전 단계에서 그죠? 자, 누구에게 그시 공급자에게 그시 자, 뭐 지급한 그시 지급한 뭐에 대해서 그시 거래 금액이에요. 그죠? 거래 금액을 어디에서 그죠? 자,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공급가액에서 뭐 하는 방법이다. 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쓰셔야 돼. 여기서도 이제 키워드가 뭐가 돼? 전 단계에서 공급자에게 지급한 거래 금액을 공가액 공제하는 방법이야. 이런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장점은 뭐가 있다. 혹시 또 단점은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뭐가 있다. 혹시 장점은 뭐가 있다. 여기도 의의가 될 거니까 혹시 의의가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되고 그죠? 장점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가 될 것이고 단점이 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장점은 뭐가 됩니까? 세금계산서에 역시 자, 뭐가 그죠? 세금계산서에 뭐를 상호 대사 기능을 그죠? 대사 기능을 뭐 할 수 있다. 역시 상호 대사 기능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돼요? 그죠?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 국경세 조정이 훨씬 더 뭐한다. 역시 그죠? 상호대상 기능에 부합하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그죠? 세금계산서를 통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통한 전가 기능이 자, 눈에 확연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가 기능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세무행정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다는 거야. 세무행정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쓰시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장점은 뭐가 있나? 이쪽에 단점이 됩니다. 자, 다시 당부드려요. 올해는 다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그죠?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과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개념정의하고 장단점은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몇 점이 나왔어? 그지? 20점이나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쭉쭉쭉쭉 글을 쓰면 2페이지를 쓸 수 있을 것이야. 그지?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위로 갔더니 케이스가 이제 3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사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각 사안에서 비용 지출을 가는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갑회사는 청주시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골프장으로 조성한 후 일정 기간 사용하되 그 골프장을 청주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청주시와 체결을 했답니다. 이 계약에 따라 갑회사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위해서 토목공사, 토지 매입 등의 비용을 지출했답니다. 당연히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죠? 갑회사는 뭐라는 겁니까? 갑회사라는 자는 것이 이런 답을 쓸 때도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1번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첫 번째 갑회사의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지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됐어요? 그죠? 토지 그지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역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지? 매입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쓰세요. 그러면 너무나 그지 정리가 쉽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됩니까? 역시 토지의 임차인이 역시 자, 토지의 역시 조성 등과 관련된 조성 등과 그죠? 관련하여 그죠? 관련하여 부담한 뭐는 그죠? 자, 뭐는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뭐가 된다? 역시 공제가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견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의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자, 2번 문제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비합시다. 의료법에 규정한 안마사가 아닌 갑은 그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사 을과 공동으로 안마시설소를 개설한 후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사 5명을 고용해서 손님들에게 안마 영역을 제공을 했답니다. 같은 안마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의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출을 했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죠?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죠? 안마, 그죠? 사업자의 지위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뭐가 아니에요? 안마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법령의 규정을 관련 법령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안마사가 그죠? 안마사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마 사업자는 뭐가 아니라 그죠? 장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자, 안마 사업자가 뭐를 면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면세 적용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돼야 됩니까? 의료법에 따른 자, 뭐가 돼요? 그죠? 안마 용역 제공이 돼야 됩니다. 용역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경우에는 뭐예요?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다? 당연히 자,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에서 정리할 그죠? 관련 사례에 대한 그죠? 결론, 그죠? 매입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자, 의료법에 따른 안마 용역 제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의료법에 따라서 안마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마 사업자하고 그죠? 자, 뭐가 돼야 돼요? 안마 그죠? 사업자는 물론이고 그죠? 안마 제공자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장애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뭐예요? 그죠? 자, 한마디로 안마 사업자가 자, 뭐를 갖추지 못했다는가? 안마 사업자가 장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그죠? 해당 안마 용역 제공업은 당연히 과세 사업이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해야 돼? 그죠? 부가가치세 관련 그죠? 과사업이 되니까 관련 해당 뭐는 그죠? 임차료 그죠? 등은 당연히 뭐가 허용된다? 매입세 공제가, 세액 공제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세 번째 이제 문제 가서 정비할 내용입니다. 갑회사는 그 소유의 광고 전광판을 을 회사가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 전광판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자, 갑회사는 광고 전광판의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비를 지출을 했답니다. 자,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법상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매입세 공제의 요건입니다.
근거가 되겠죠. 그죠? 공제의 요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치? 첫 번째, 그죠? 자기의, 그죠?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이어야 되고요. 또 자기의 사업이 과세 사업에, 그죠? 자, 자기의 사업이고 자기의 사업이 과세 사업에 뭐가 돼야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문제가 전력비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매입세 공제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세요. 그죠? 당연히 역시 갑이라는 자는 뭐가 됩니까? 그죠? 자, 그지?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지? 임대사업자고, 그죠? 또 전광판을 뭐하지 않고 있다는가? 그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당연히 뭐가 되지 않는다? 매입세 공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답을 잡아가야 돼. 그런데 을이라는 자는 뭐가 됩니까?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광판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뭐가? 그치? 여기서는 이제 전력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전력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푸셔야 될 내용이에요.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35점짜리 문제도 20분도 안 걸리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써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그치?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두 번째 이제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부가가치세법상 뭐라고 나왔나요? 그죠? 부가세법은 거래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치인 재화용의 공급을 과세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뭐 그죠? 간단한 문제들을 냈으니까 이것도 꼭 이 문제도 정비하세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출제하고 그죠? 현재까지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실제 기출되는 문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제 2번도 꼭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래요. 특히나 이제 이 문제는 거래징수에 대한 개념을 좀 정비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법의 이제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은 거래징수를 통해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풀면서 거래징수라는 게 무엇인지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그죠? 글을 좀 잘 쓰면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잘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어디를 갈까요? 그죠? 자, 문제 2번 가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 가서 정비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는 뭐라고 나왔나? 부가세법상 다음에 물음에 답하세요. 아래 물음은 각각 독립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부가세법의 물음 1입니다. 그죠? 각각의 사례를 던져놨죠. 물음 1에서 여러분이 정비할 내용 나옵니다. 자, 부가세법은 거래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 재화 또는 용의 공급을 과세상으로 하고 있죠. 또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를 그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답니다. 부가세법상 첫 번째 그죠? 거래징수의 개념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거래징수가 뭔지 그냥 머릿속으로 숫자는 빙빙 도는데 글 쓰라니까 어렵죠? 항상 글이 어렵습니다. 숫자보다. 두 번째, 역시 거래징수와 관련된 과세관청과 사업자, 또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그치? 또 과세관청과 거래상대방의 그죠? 거래징수 관련된, 그치? 거래징수 관련된 뭐에 대해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그죠? 사업자와, 그치? 자, 이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간단하게 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뭐가 있나요? 그죠? 자, 사업자와 그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정리했고, 두 번째, 그죠? 과세관청과, 그죠? 과세관청과 뭐 있어요? 그죠? 사업자의 관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돼요? 과세관청과 누구에 대해서, 그치? 거래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거래징수는 멋지게 한번 정리하세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혹시 자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혹시 해당 공급과액과 더불어 혹시 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다? 거래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꼭 글을 쓸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필기 안 할게. 사업자가 그지? 자,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용액을 공급하고 그지? 자, 해당 재화용액 공급과 더불어 그지? 뭐를 부가가치세를 그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사업자가 그지? 그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죠? 상대방으로부터 뭐를 재화용 공가액은 물론이고 그죠? 자, 뭐를 부가가치세액을 세액을 징수하여 그죠? 징수하여 뭐를 그지?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거래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의 거래징수는 원천징수제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거래징수의 법률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정리할 때는 항상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세 당사 단계가 있다는 거. 하나는 뭐가 있다? 사업자가 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이 되는 자가 뭐가 한다? 거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역시 자, 이 국가는 누구에게?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뭐 국가와의 관계에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래징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거래징수 의무를 사업자 A에게 부과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죠? 자, B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자는 국가에 대해서 뭐다? 거래징수 의무라는 공법상 의무를 진 조세 채무자의 지위에 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에 반해 국가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렇죠? 과세공자로서 혹시 당연히 뭐가 된다? 그렇죠? 조세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럼 거래징수 의무도 조세 채무가요? 당연히 조세 채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 사업자라는 자는 어떤 힘을 갖게 될까요? 오케이? 자, 당연히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다는 겁니다. 이 권한은 뭐가 돼요? 그치? 국가를 대신해 생사하는 거니까 뭐예요? 공법상 대위권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거래 상대방은 이 거래 징수 권한에 대해서 사법상 의무는 없다는 것이야. 그치? 사법상 의무는 없는 것이고, 그죠? 당연히 뭐가 있다? 그죠? 공법상 수동적 그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가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가 없다? 직접적 자, 뭐가 없다? 법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세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 2번 부가세법의 매입세 공제에 있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과사업자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 중간 단계에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다음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를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에 대해서 좀 글을 쓰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어큐뮬러티브 이펙트예요. 그렇죠? 얘는 캐치업 이펙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좀 잘 해 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누적 효과, 환수 효과의 문제를 자, 두 번째가 뭐가 됩니까?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세요. 환수 효과의 문제를, 환수 효과의 문제를 이렇게 답을 잡는 거야. 자, 중간 단계에서 뭐가 적용되는 경우, 그죠?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하고, 그렇죠? 또 이 중간 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좀 정리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그럼 자, 이때도 이제 답을 달 때는 첫 번째 뭐를 달아야 돼? 누적 효과라는 걸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를? 환수 효과라는 걸 달아야 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5점짜리 정도로 출제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글꼴을 잘 만들어서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지? 그래서 누적 효과, 환수 효과 잘 정리하세요. 누적 효과는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작동을 시키니까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생겨나는가? 왜냐하면 내가 창출한 재화 영역액이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까지 합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니까 이 누적 효과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치? 뭐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요. 오케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죠? 계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필연적 그죠?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누적 효과는 또 그죠? 언제 생겨날 수 있어요?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중간 단계에서 뭐가 그치?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다시 한번 부가세가 과세되는 현상이 생겨날 수 있어요. 걔를 누적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 환수 효과는 뭐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그치?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세가 그치? 자, 당해 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그치? 통상 이 환수 효과는 그치? 중간 단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그치? 모범답만 가지고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음 3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한번 해봤네요. 그죠? 물음 3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다음 각 사안에서 부가세,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부가세법 규정을 들어서 판단하고 공급 시기 및 세액미환수 교부가 별도로 이루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먼저 뭐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부가세법 규정을 들어서, 그치? 자, 뭐, 과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과세, 면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합시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돼요? 그죠? 별도의 혹시 공급인가, 혹시 공급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자, 뭐가 됐어요? 각 병원에서 의료보건 영역을 제공하면서 입원 환자에게 병원의 구내식당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된 뭐가 돼요? 그죠? 사업이 되겠죠. 또는 주된 거래가 될 겁니다. 혹시 자, 과세 면세 여부에 대한 근거는 뭐가 됩니까? 혹시 자, 부수 재화 영역의 공급 중에 자, 이렇게 정리하는가? 부수 재화 또는 영역의 그죠? 공급 중에 혹시 뭐에 주된 것이 거래에 부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뭐예요? 그죠? 자, 과세 면세 여부를 물어봤죠? 그럼 과세 면세 여부에서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그죠?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과연 얘네들이 별도의 혹시 공급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될 내용 아니에요? 그죠? 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공급으로 보질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답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정리해야 될 내용 갑시다. 을은행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신, 수신 및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점 A의 건물을 매각을 했답니다. 그러면 2번에서 이제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가 돼요? 과세, 혹시 면세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근거는 뭐가 됩니까? 그죠? 부수 재화 영역의 공급에서 재화 영역의 뭐에서 혹시 공급에서 뭐가 돼요? 그죠?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럼 과세 면세 여부는 당연히 주된 사업에 따르니까 면세가 적용되는가? 그러나, 그치? 자, 면세가 적용되는가? 별도의 공급 시기는 별도의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시 우발적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정리한다면 혹시 별도의 혹시 공급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얘네들은 뭐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서 혹시 별도의 공급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번 가서 정비하면 되겠네요. 병학원은 학원에서 교육용어를 제공하면서 혹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교재를 함께 공급했어요. 교재니까 무조건 면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는가? 첫 번째 과세 혹시 면세 여부입니다. 혹시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것도 부수 재화용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혹시
부수채화 용역에 공급이 되는 것이고, 용역에 공급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크게는 뭐가 돼요? 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1번하고 차이가 있으면 뭐가 돼? 그치?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통상적으로, 그죠? 통상적인 거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면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별도의 공급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거야. 자, 얘네들은 뭐다? 주된 거래에 부수하는 거니까 별도의 공급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꼭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하고 이제 어디 갈 거냐면, 그죠? 3, 4, 5, 6. 이쪽 문제를 가서 좀 정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3, 4, 5 남았는데, 그치? 4번에서 이제 넘버링이 3번이라고 다시 나왔는데, 그치? 4번으로 바꿔서 좀 정리하고요. 3, 4, 5는 잠깐 쉬었다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 있어요? 부가세법의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납세 절차 보고 나면은, 그치? 어느 정도 뭐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납세 절차가 이제 내용이 좀 있나요? 그치? 몇 문제가 모르겠네. 그치? 오늘 아무튼 그치? 이 부분을 전부 다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법까지는 오늘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우리가 어디 갈 거냐면, 그치?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서 2번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요. 3번 가서 그치?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